돈 관리를 결혼해서도 따로따로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 문을 땡 열었는데 수건이 착착착착 개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개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누군가를 맡고 있는 빨래개는 아줌씨 인사드릴게요. 빨래개 늘 감사히 생각하세요. 빨래를 개준 사람에 대하여 컨텐츠. 여러분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얼굴에다가 손찌검을 해주신 건 아니고요.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소파를 바꿨어요. 저희가 이혼 상태입니다. 수면 이혼. 밖에서 재우기 위해서 소파를 좀 큰 걸로 바꿨고 자랑 잠깐 해도 될까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침대로 살짝 바뀌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손님이 오셨을 때 이런 식으로 침대로 만들어.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싸가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갑자기 눕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강이. 저는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 33살 여자 구독자예요.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부터 오빠가 슬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야, 우리 돈 관리는 따로따로 하는 게 어때? 우리 뭐 같이 하는 생활비라든지 식비 같은 거는 반반해서 같이 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게 어때? 신혼집 준비하면서 대출이 껴있는다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 사실 둘이 맞벌이면 같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갚고 미래 설계를 같이 해야 더 안정적인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오빠, 그래도 돈을 빨리 모으려면 둘이 좀 합쳐서 같이 관리하는 게 낫지 않아? 아 지혜야, 근데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요즘은 대부분 다 돈 관리 각자 한대. 어머니가 요즘은 돈 관리를 반반한다라고 했다면서 자기 주장에 힘을 실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께서 평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괜히 어머니를 팔아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예비 시어머니랑 밥 먹을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어머니께서 아니 뭐 요즘 애들은 다 반반씩 하고 그러잖아. 남의 돈 쓰는 게 조심스럽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좀 멍했어요. 남의 돈 쓰는 거라뇨. 결혼이 동업도 아니고 적당한 신뢰도 없이 각자 돈만 따로 굴리는 게 이게 진짜 요즘 애들 방식인가요? 오히려 제가 더 요즘 애들인데 어머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해서 돈 문제로 선을 긋기 시작을 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서로에게 기대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중간에 애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그때도 각자 책임이라고 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언니, 저는 요즘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는데 정말 요즘 애들은 이런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나요? 라고 저보다 훨씬 요즘 애들 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말 잘 들어봐봐리. 돈 관리를 결혼해서도 따로따로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 회사에 대기업도 아니고요. 약간은 소소기업, 중소기업에 격리를 2명을 두겠다. 태양을 2개를 두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머, 박스 오피스야. 작은 회사에 태양이 2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 근데 세상에 한 명이 더 합류를 했네. 시어머니까지 여기서 뭔가 MRC를 곁들이고 돈 관리를 따로 해라. 그럼 뭐야? 격리가 3명이야. 돈을 버는 사람은 2명인데 격리가 3. 이 회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는 살아서 화형식을 견디겠다는 거야. 타 죽는 거예요. 태양이 3이면. 그냥 눈 뜨고 악소리도 못하고 다 타 죽는 거야. 미라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은 여러분들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뭐가 걸려? 탈수증이 걸려도 걸려요. 요즘은 물론 그런 부분이 많아요. 돈 관리를 따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다 각각의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 관리를 따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부는 투명해야 돼. 경제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오픈을 해놓고 서로 공유를 꼭 해야 돼요. 경제 공동체야. 남남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누가 돈 관리를 하냐, 뭐 합치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오냐? 여러분들 결혼은 시즌제가 아닙니다. 이번 뭐 SS 시즌, FW 시즌 마감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전이에요. 그 무엇보다 장기전이야. 돈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어머 언니 무슨 소리예요? 결혼은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사랑해야지. 기저에 사랑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같이 맞아야 가능해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돈에 대한 가치관, 돈치관. 부부가 둘이 있는데 둘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만약에 내가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근데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돼지고기를 사서 먹어야지. 어머 근데 돼지고기도 돈이 없네? 그럼 닭고기 먹어.
먹어. 어머, 근데 닭고기도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러면은 굶어야지. 뭐 어떻게 훔칠 거야? 제빌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다른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가치관이 살짝 달라. 나는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적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싶은 건 무조건 먹어야 돼. 있어봐 자기야, 내가 어디서 돈 빌려올게. 우리 오늘 그걸로 소고기 먹자. 간다 숑간다야. 이러고서는 뭔가 남한테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암시롱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카드로 쓰고, 카드가 안 되면 마통도 받고, 뭔가 그렇게 빚을 지고 남한테 그렇게 뭔가 빌리는 행위 자체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만약에 부부가 이게 같아. 그럼 여보 당연히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이러면서 둘이 같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 파국에 치닫고 지옥에 있어도 둘이 가치관이 맞잖아요. 원래 끼리끼리기 때문에 둘은 행복해. 그러면 맞는 거야. 근데 이 가치관이 안 맞는 두 분이서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막 나는 죽겠는 거야. 나는 당장에 막 빚을 갚아야 되고 여기가 허덕여가지고 나는 막 못 먹고 있는데 옆에서는 소고기를 싹싹 딜리셔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까맣게 타겠죠. 고기 탄 것처럼. 그러면 벌써 여기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적어도 이 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맞추려면 지금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해보고 지금 해야 돼. 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그 정해진 거를 바꾸거나 성격을 바꾸거나 성향을 바꾸거나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 개도 그래. 강아지도 사회화를요 어릴 때부터 시켜놔야지 나중에 이제 머리가 굵어가지고 나이가 들고 나서는 강아지조차도 그게 힘들어요. 어릴 때 형성된 성격이나 기질이 평생을 간다라고 봐도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봐요. 지금 막 되게 사랑해. 트루 러브야. 나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고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100% 이해하고 사랑을 할 수는 없어. 그 누구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100% 이해라는 건 그런 건 없어. 그건 판타지야. 싹 사가수다의 양관식이 판타지 인물인 것처럼 뭐 부부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무슨 관계든 간에 100%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는 없어.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뭐 사랑이 뭐냐? 이해는 다 안 가. 100% 이해는 안 가는데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보고 그게 진정한 이해가 완성이 되는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한다? 그거는 깡패야. 심리적인 깡패.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관계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하냐, 내가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느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의 포스타 친구들아, 지금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100% 고칠 수 있을 거야, 나니까 할 수 있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거는 너무 판타지예요. 내 남자친구가 양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유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애순이가 아니야. 그냥 순이야 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뭐 돈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집은 돈 관리를 각각 한다, 각자 한다. 제가 그 돈 관리를 각자 하다가 크게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자기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진짜 카메라 끄고 개인적으로 폰팅 트라이 좀 해줄 수 있겠니? 너무 하루가 짧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성향이 너무 독립적이기도 했고 약간은 믿고 간다. 그래, 누가 하든 돈 관리 각자 하든 뭐 하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만 맞고 둘 다 성인인데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15년 이상을 그렇게 운영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9월 달에 이사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 갈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서 주식을 눈물로써 강제 정리를 했어요. 잠깐만 제가 주식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 국장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내가 팔아서 그래. 얼마 전에 코스피 3천 갔죠? 그게 왜 간 줄 알아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팔아서. 정말 눈물로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약간의 플러스를 보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뭐 DM으로 강강님 요즘 카카오 미쳤던데 주식 얘기 좀 해주세요. 카카오 개떡상 중이에요. 그만 좀 보내요. 어디가 개떡상 중이야. 카카오가 미쳤다고 그만 좀 DM 보내세요. 내가 더 미쳤으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지금 코스피 3천 고고싱하고 올라서 제 카카오는 뭐가 올라? 내 주식 좀 봐요. 카카오 좀 봐. 탈골된 내 카카오. 이거를 제가 이제 인스타에다 올리고 그랬더니 많은 나의 동지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저도 강강님보다 100원 더 비싼 가격에 갖고 있어요. 팁 같은 분들도 계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점에 산 우리들은 그 기업의 최고 전성기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산 거는 차트가 아니야. 그 기업의 리즈예요. 다들 지금 좋다고 막 팔 때 우리는 그 기업의 전성기를 사서 갖고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뭐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화이자. 언제적 화이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팍 떨어지길래 아니야, 우리는 언젠가는 질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화이자는 갖고 있으면 좋을 거야 라고 과거의 제 자아가 누구야? 과거의 나 누구니? 제가 요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계속 싸워요. 과거의 감각이가 매수 버튼을 누른 거야. 저는 심하게 이거를 나라에다가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공동인증서 있잖아요. 그거를 한 42자 정도 특수문자랑 영어랑 2바이 3바이 섞어가지고 인 숫자를 한 2초 만에 적어야만 주식을 살 수 있게 법을 개정을 해야 돼.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거예요. 잘 보여요? 여기 짠 거 이게 염전이 아니야. 이게 주르르륵 소금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김장할 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큰 문제가 제가 이제 이사를 가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도 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집에 저도 모르는 대출이 엄청나게 껴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분명히 남편이 대출이 다 갚고 5천만 원 남았다라고 했는데 억 단위로 껴있는 거야.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쌉소. 원래 리동무라고 불렀었는데 최근에 강등당해가지고 협력인으로 하락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께서 저 모르게 투자 그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큰 돈을 많이 날리신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혀가 까맣게 다 타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도깨비에 나오는 파국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해서. 저는 그래서 벌어진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날 봐. 집안에 태양이 2개가 있으니까 혀가 까맣게 탄 거예요. 이렇게 내비 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기야, 돈 관리를 각자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항시 장부를 열어가지고 검사를 해. 항시 살피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 이건 경고야. 삿대질이 아니라 언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 경고예요. 부부는 운명 공동체고요. 투명하게 서로 오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거를 다 합치지 않더라도 서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멍청비를 써가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돈을 버는 수단이 두 분 다 고정적인 그냥 급여 시스템이다. 그러면 더더욱 공동 설계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튼 저는 9월에 이사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왜냐면 계약을 이 모든 거를 알기 전에 덜컥 해놔가지고 이사를 가긴 가야 돼요. 은행집이죠. 제 집이 아니라. 갑자기 왜 이렇게 여기서 짠기가 싹 돌지, 염전 같고. 그리고 분명 막 인터넷 같은 거 보면 혹자들은 뭐 반반 관리를 하는 게 낫다. 둘이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돈을 합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기저에 깔고 계신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뭔가 결혼을 준비 중이신 20대 30대 친구분들 웨딩 플래너 같은 거 끼고 하시죠. 결혼식 준비하면서. 어머, 그게 중요한 건 아시는데 왜 금전 플래너는 안 해요? 스스로 금융 플래너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혼식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빨래 갠 거 보여드리고 우리 자기 화이팅이야.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